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짜하, 독설데이트, 짜왕 최한욱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화면 재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이제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오디오는 이게 지금, 제가 직접 확인이 어려워서, 방송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잘 몰라가지고, 오디오는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디오 괜찮으신가요? 어제는 조금 소리가 중간에 조금 안 좋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오디오 지금 상태 좋습니까? 채팅창에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오디오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울담비님 오디오 상태가 매우 좋다고 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것 같아갖고 캡을 씌우고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을 좀 가릴 것 같아가지고 캡을 제가 뽑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좀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다 대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가 조금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캡 씌우고 조금 오디오 상태도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아주 좋다고. 조금 크다. 조금 큰 거는 괜찮아요. 큰 거는 이제 볼륨을 줄이시면 됩니다. 소리가 이제 너무 작으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매우 좋다고, 매우 잘 들린다고. 이제 다 잡혔습니다. 화면이 이제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
저도 이제 대선 준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대선을 맞이해서 이제 방송사고 없이 깔끔한 방송 보내드리려고 부단히 혼자서 애쓰고 있다라는 거,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오디오 체크하느냐고, 예, 약간 제가 전화 통화 내용이, 방송이 좀 들어갔어요. 오프닝 때. 예, 방송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예,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이게 뭐 사적인 통화 내용인데 어떻게 오디오를 제가 체크하다가 실수로 마이크를 켜놔가지고, 예,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오프닝 때, 예, 그 대기 시간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귀가 밝으신 분들은 뭐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뭐 별 얘기 아니니까, 예, 그 너무 사적인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예, 공적인 데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어제 독설 라이트 시간에, 예, 해야 될 얘기들을 어제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특집으로 친문 특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들 하니까 뭐 그 하루에 한 두세 건씩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뭐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예, 좀 자중하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들 설치니까 안 깔래 안 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김경수 얘기하느냐고 다른 사람들 사고 친 걸 얘기를 못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김경수 외에, 예, 또 누가 사고를 쳤는지, 예,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1시간 동안 독설 데이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소식은, 예, 김동연이죠. 예, 이 경기지사 하라는 경기지사는 안 하고 광주에 가서 대선 출정식을 하고 있는 이 미친 자, 예, 이준석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대선 출마,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분석하기는 이게 어차피 대선 후보를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을 해서 친문 쪽에서 대선 후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뭐 지금 전체 여론조사를 봐도 오늘도 이제 갤럽 여론조사, 이거 뭐 저녁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뭐 2위 후보를 2배가량 앞서는 뭐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선은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80%를 넘어 거의 90%에 육박을 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 이걸 누가 나가서 지금 뒤집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 이제 기대를 했던 건 이제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김동연이 좀 꿈을 꾸고 있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이 3심까지 끝나가지고 3심까지 끝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을 기대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삭줍기를 하겠다, 주워 먹겠다, 뭐 이런 뭐 생각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구나 뭐 꿈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금 임박했고, 예, 지금 3월 한 5일 이전에, 예, 제가 예상하기에는 3월 5일 이전에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100% 인용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만장일치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됐어.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뒤집히면요, 대한민국 문 닫아야 돼요.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 뭐 이런 명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온갖 증언들, 곽종군, 홍장원, 윤석열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증거 자료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노상원이 500명이라고 하죠. 체포 대상자가, 수거 대상자가 500명이었다고 그러는데 500명 명단까지 나와버리고, 이게 어떻게 뒤집힙니까? 안 뒤집혀요. 진짜 문 닫아야 돼, 대한민국. 그래서 3월 5일께면은 지금 탄핵 심판 결과 나오게 되고,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2월 26일이에요. 선고 공판이. 그러면은 결심 공판이죠. 결심 공판이 26일이고, 그럼 선고 공판이 3월 말께나 돼야 이제 2심 선고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설령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심이 5월 이전에 끝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윤석열이 3월 5일 이전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4월 5일, 5월 5일, 5월 초에는 대선을 하게 돼요. 근데 5월 초 대선 이전에 3심까지 끝나는 건 불가능이다.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가, 3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뭐 설령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이미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 선거 때 위반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뭐 직이 날아갈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대선 때 나온 얘기예요.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걸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하고도 관계가 없고, 대선 후보가 되면은 국회의원직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선 결과에는 이미 당선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물론 뭐 다른 재판들도 있는데 그것도 재판이 거의 스톱이 되는 겁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개념을 재판까지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출마를 못한다?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이 나와가지고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제 한 자리 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스스로 무덤 파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김동연이 광주에 갔어요. 광주에 가서 대선 출정식 비스무리한 걸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요. 자료가 정신이 없네. 자, 김동연 빛고울 광주서 대선 출정식 제2의 노무현 기적을 이루겠다. 정권 교체 실패하면 민주당 문 닫을 것. 민주당 놈은 빚에 연정을 하겠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을 아우르는 큰 민주당으로 가겠다. 혁명 끌어내는 연대가 이기는 길. 다양한 정치, 시민 세력 묶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해결해야 된다. 도지사 취임 이후 14번 호남행, 무한참사, 유가족 만나 위로. 자, 이러면서 사실상에 이거 뭐 대선 출마 선언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광주에 가서 이거 생쇼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대선 놀이 하고 있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호남을 14번을 갔다고 그러는데, 김동연 지사, 그 경기지사 하면서 가평은 몇 번이나 왔어요?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 가평 아닌가? 가평보다 더 낙후한 지역이 있습니까? 뭐 연천, 가평. 여기 아주 뭐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낙후한 지역으로 쌍벽을 이루는 지역이 이제 가평, 연천 이런 데인데, 도지사라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평에 온 꼴을 못 봤어요, 전. 가평 살면서. 김동연 왔다라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근데 호남, 이게 뭐 광주시장이에요. 전남지사야. 14번을 갔다라는 거야, 도지사 취임 이후. 이 사람이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 이름을 걸고 선거운동만 하고 있었던 거야. 대선 출마 준비만. 이게 제일 한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당선 가능성이, 그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0.1%라도 있으면 모르겠어. 누가 봐도 되지도 않는 사람이. 물론 그 잔챙이들 중에서는 1등이에요, 지금. 잔챙이, 뭐, 김동연, 김부겸. 그것도 아니네. 요즘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론조사 잘 나오더만.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선을 할 생각인가 봐.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엄 내란을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정권을 연장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크게 퇴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판을 내려야 된다. 그렇죠. 이번에 뭐 정권 교체 못하면은 민주당 진짜 간판을 내려야 되지. 그러면서 노무현의 기적이 시작된 광주시부터 이기는 길, 제대로 된 나라는 세우는 길, 두 가지의 길을 함께 걷겠다. 지지자 300명 또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똥파리들 다 몰려간 거죠.
노무현의 기적을 다시 이루겠다. 예,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다. 할 줄 아는 건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름 파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노무현길을 찾아서 3.5km 구간을 노무현길로 명명을 했는데, 예. 동시대 포럼, 동고동락, 예. 광주시민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모여서 김동연을 연호를 하면서 과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던 노란색 스카프와 무등산 노무현길이라는 책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7공화국으로 이제 정리된 거죠. 어제 김경수도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개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개헌의 뭐 내용 공개가 안 됐지만은 분권형 대통령제 요걸로 지금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분권형 대통령제를 압박해서 어제 김경수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DJP 연합을 예를 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집권을 하려면 뭐 연대를 넓게 하는 건 맞아요. 50%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진보 민주 세력들이 연대를 해서 힘을 합쳐서 이 내란 세력들과 맞서야 되는 원론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연대가 가치의 연대가 아닌 이익의 연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연대라는 건 뭐냐면은 정권 교체, 내란 진압과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죠? 모든 정치 세력이 사심없이 단결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연대지.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내가 비록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지금 정권 교체, 내란 진압과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으니까 함께 힘을 합치겠다. 그리고 백의종군하겠다. 이건 이제 가치의 연대지.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진보 민주 진영이 하나가 돼서 함께 싸워야 돼.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정권 교체를 이루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래도 다들 고생했는데 응? 그래도 우리 진보 민주 진영이 지난 총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소 뱀돼지들이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겼을 때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하면서 소수 진보 정당들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런 게 가치에 연된 거예요.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탄핵이라는 목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단결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큰형님인 민주당은 진보 민주진영의 큰형님인 민주당은 소수 정당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야지. 근데 이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제밥에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야 나 한 자리 줘. 한 자리 안 주면은 나 연대 안 해. 정권 교체 내가 막을 거야. 한 자리 내놔. 이런 게 이제 이익의 연대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익의 연대 중에 하나가 이제 DJP 연합이죠. 공동정부 구성을 했고 김종필이 그럼 나 총리 달라. 그 다음에 내각제로 개헌하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뭐 총리를 하긴 했지. 내각제는 못했지만은 결국 깨졌잖아요. 이익의 연대는 결국 깨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친문 386들이 하는 짓거리가 김종필하고 다를 바가 없어. 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그 전에 우리 총리 줘. 이거지. 그러니까 김동연이 지난번에 그 되지도 않는 지지율로 뭐 샘물결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대선 출마했잖아. 그 뭐 1%, 2%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죠. 그때는 재집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김동연하고 손을 잡았어. 그리고 이제 배려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 경기지사. 본인의 이제 지역구를 어찌 보면 김동연한테 넘겨준 거예요. 네가 후보 단일화 해줬으니까 내가 이 정도 배려는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로 출마를 했잖아요. 그거 재밌거든. 지지율 1, 2% 가지고 경기도지사 됐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솔직히 김동연이 이재명 대표의 후광이 없었으면은
경기지사로 당선이 됐겠습니까? 선거 막판에도 이재명 대표가 뭐 파주하고 경기 북부 지역 싹 지원 유세하면서 뒤집어 준 거지. 타라님, 이게 연대가 나쁜 거냐? 나쁜 거지, 씨발! 이게 연대가! 아주 그냥 주판을 돌아가는 거, 나쁜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뭐 정치가 장사입니까? 흥정이에요? 길바닥 시장통이야? 너는 총리, 너는 장관, 그냥 서로 나눠 먹는 거야? 국민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물론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이익의 연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가치지향적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이익지향적 정당이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가치지향적 정당이라고 해서 이익지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과 현실의 교집합에서 현실 정치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익지향성이 가치지향성보다 크면은 국민의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야, 정치가. 국가가. 윤석열 김건희처럼 되는 거예요. 적어도 50% 이상의 가치지향성을 가져야 돼. 한 6대4 정도 되면 좋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현실 정치를 하는 제도 정당인데 무조건 이상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지. 근데 가치지향성이 6이라면 이익지향성은 4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혀버리면 수박당이 되는 거야. 그거는 수박당이. 국민의힘은 거의 100% 이익정당이고 이익지향적 정당이고 민주당은 예전에는 이익지향성이 6, 가치지향성이 4 정도 됐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 많은 혁신을 이뤄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가치지향성이 6, 이익지향성이 한 4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 대선에 연대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진보 연대에 합류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배려는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시장통 흥정질 하듯이 야, 나 총리 줘. 나 장관 몇 개 줘. 지난 대선 때 심상정이가 정의당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제 왜 깨졌냐 하면은 장관을 5개를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심상정이 3% 나오는데 장관 5개를 달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은 말로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고 실제 친문 쪽에서 뭐 몇 개, 한 10개 가져가겠지. 정의당에서 한 5개. 그럼 이재명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정치,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또 똑같은 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김동연이 지난번 이제 3% 가지고 경기지사 먹었거든. 3%도 안 됐어, 그때. 뭐 1%인가 그랬어요. 응? 이번에는 한 3% 나오잖아. 눈까지 뒤집히는 거지. 야, 나 총리 하자. 뭐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제 김경수도 그러고. 이게 왜 화면이, 이 한국일보는 이게 광고에 아주 진심이네. 여기 보시면은, 김지사, 민주당서 임기 단축 개헌 신호탄, 대선 후보들 개헌 약속 후 당선 시 추진해야 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다음 대통령이 기득권 포기하자. 개헌 방지, 경제민주화, 권력 구조 개편이 골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SNS에 이제 이런 글도 올렸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는 다음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임기를 다음 총선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약속해야 된다. 시효를 다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 개헌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례가 내가 된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된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총선 일정에 맞춰서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얘기고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 그죠?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별소리까지 다 나와요.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이제 우리 지금은 내란 진압에 집중할 때다. 일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어제 이제 김경수가 얘기를 해봐야 통하지가 않으니까 김동연이 바로 이어서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 이재명 대표 임기를 3년만 하재요. 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자는 거야. 분권형으로 그것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완전히 바지사장으로 만드는 그런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하고 개헌을 하자. 이게 국민의힘 애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여야가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익지향적 정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친문 386들이 이끄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보단 조금 상대적으로 낫긴 하지만 이익지향성이 6, 가치지향성이 4인 정당이었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은 뭐 100% 이익지향 정당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낫지. 그러나 그 민주당조차도 이익지향성이 6, 가치지향성이 4가 되다 보니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합니까? 어떻게건 자기 당선이라도 한 번 더 할까? 금배지 한번 달아볼까? 그래 윤석열 같은 놈 검찰총장으로 앉혀놓고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재명이 등장하고 응원본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개혁의 가속도가 붙고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마련이 되니까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국민의힘과 수박들이 하나가 됐다. 내각제로 하나 됐지. 여기에 문재인까지 합류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 대놓고 이 내각제 세력들을 엄호하고 있잖아. 물론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은 내각제는 반대한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본인의 의견은 그렇게 밝혔지만 김동연이건 김경수건 뭐 김부겸이건 문재인이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내각제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개쌍욕 먹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참아 못하고 국민의 김동연이나 김경수를 통해서 내각제를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 문재인도 지금 내각제 세력인 거야 이렇게 보면. 본인이 진짜 이게 잘못됐고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자제를 시켜야 돼요. 김경수나 김동연이나 김부겸한테 아니 경쟁은 하되 아니 적어도 내각제는 이 얘기는 해야 되잖아. 분권형 대통령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내각제는 불가하다 뭐 이런 정도 메시지는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까? 로즈가드님? 예. 20일 추가기일. 한 번 더 한다. 저는 20일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뭐 끝까지 하여튼 뭐 아둥바둥 하고는 있네요. 20일까지 한다니까 일단 지켜보죠. 뭐 이틀 차이니까요. 문재인이 어쨌건 자신의 입장을 지금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저렇게 김동연과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내각제 압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압박하고 자, 요 이제 국합 배드캅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표는 국합을 하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배드캅을 해야 된다. 유튜버들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통합. 예? 당근을 주시고 통합이라는 당근을 주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문자 폭탄이라는 채찍을 줘야 돼. 근데 얘네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어. 문재인이 어르고 김경수가 달래고 전병헌이 소리 지르고. 자, 이거 보십시오. 새민주 전병헌. 예, 이게 낙지당이에요. 예, 낙지당, 새낙지, 전병헌. 이재명 집권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장한다면 넓은 정치 연합으로 이재명 집권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예, 창당 1주년 기자회견을 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를 청산하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겠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행보에도 통합은 이 대표의 리더십과 상당히 거리가 있고 본질은 입틀막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자, 이낙연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아직 출마 여부를 본인이 확실히 확정한 건 없고 당분간 시국 강연회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얘네 이게 목표가 이거예요. 이재명 집권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한쪽으로는 통합하고 포용하고 예,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면서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얘네들이잖아. 이낙연과 전병헌 등등 당을 나간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랬잖아. 김경수가. 그러니까 김경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쟤네들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저게 협박질인 거예요. 야, 이재명이 우리한테 한 자리를 안 줘? 그러면은 우리가 집권을 저지할 거야. 정권 교체를 우리가 앞장서서 막겠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김경수나 문재인도 전병헌이를 몇 번 만났어요. 작년에만 해도 2번인가 3번인가 만났어. 통합이니 포용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이런 애들 끌어들여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저게 할 소리예요? 이재명 집권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게 창당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는데 무슨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원외 정당이라 국정을 뭐 논할 위치도 아니지만은 창당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집권 저지가 대선 목표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하겠다. 전병헌이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한다라는 건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어. 선출이 돼서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새 민주인지 새 낙지인지 거기서 볼 때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재명 낙선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돼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못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아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뭐 이런 애들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은 뭐 조국이 대통령이 돼.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은 뭐 진보당에 누가 대통령이 돼. 뭐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놓고 보면은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지지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때 민주당에 당적을 뒀던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치욕적으로 당에서 쫓겨났다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치욕을 주고 있는데? 예, 김용구님, 내각제는 80년대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 경력이 매우 훌륭한 분이었지만 결국 수박이라는 용어의 선 버전인 사쿠라로 불렸는데 결국 문은 이철승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압살당해서 많은 분들이 잊으셨던 것 같은데 기억들 하실지. 뭐 내각제 얘기는 뭐 계속 나왔죠. 또 김종필이 이제 내각제 전도사이기도 했고. 내각제는 쟤네들 꿈이야. 일본처럼 되는 게 우리나라 그 여의도 정치 자영업자들의 꿈입니다. 꿈. 얼마나 좋아요, 일본. 자민당이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잖아. 정권이 안 바뀌어. 자민당이.
자민당이 과반 득표를 못해도 얼마든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연정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영원히 헤쳐먹는 그런 제도가 내각제예요. 지금 무슨 내각제 타령입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더 활성화를 하고 확대 강화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헛꿈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각제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저 안 돼요. 예, 여러분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분권형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걔는 뭐 저런 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 압박해서 한 자리 얻어보려고들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걸 받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대선판이 벌어지면은 51대 49야. 1%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대선은. 그러면 진짜 쫄리지. 진짜 쫄려요. 그럼 어디다 진짜 배치장이라도 하나 들고 싶지. 그러면 뭐 1% 지지율이 1%가 나오건 0.5%가 나오건 다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저 내각제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가지고 사실상의 분권형 대통령제, 즉 총리는 우리 달라, 장관 몇 자리 달라, 뭐 이런 걸로 압박을 하고, 예? 또 개헌 합의를 해라, 이런 걸로 압박을 하겠지. 그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지금 왜 뭐 갈라치기를 하느냐, 아직 뭐 탄핵 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벌써부터 우리끼리 싸우냐 이러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장에 이걸 못 눌러놓으면 초장에 진압을 못 해놓으면 쟤네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나중에 협상카드로 쓰이게 되고 이게 협상카드로 쓰이게 됐을 때 그죠?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재명을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온전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제대로 개혁하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 선거 막판에 몰려가지고 진짜 51대 49로 피말리면서 가는데 결국은 쟤네들이 뭐 낙지가 또 출마해가지고 한 3% 받고 이러면 흔들리거든. 아 이거 낙지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못 나오게 지지율이 그냥 완전히 찌그러지도록 초장부터 우리가 눌러놔야 돼요.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야. 왜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거의 2주 동안 저것들을 때려잡고 있느냐. 지금 좀이라도 빈틈을 주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보가 바뀌진 않아. 그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된 게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게 맞는데 쟤네들도 그건 인정을 해. 김동연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지금 그런 정도로 어리석다고 보진 않아요. 김경수가 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자기 파이를 키운 다음에 그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권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이재명을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저는 쟤네들의 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계속 얘기하고 개헌하자, 임기는 3년만은 단축하자 이런 개소리하고 전병헌이는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국합 배드캅이죠. 전병헌이는 이제 배드캅인 거예요. 야 이재명 너 나를 한 자리 안 주면은 내가 떨어뜨릴 거야. 이재명을 떨어뜨릴 거야. 뭐 이러고 나오는 거 협박질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김경수, 문재인, 김동연, 전병헌, 이낙연이 하는 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큰 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에서 역할 분담을 한 거야. 역할 분담. 이낙연은 어차피 베린몸이고 민주당에서 나갔으니까 이낙연은 배드캅. 그냥 막 타는 거지 그냥. 너 이재명 우리 친문 식구들 안 받아주면 우리 새끼들 안 받아주면은 내가 깽판 칠 거야. 내 심상정이 될 거야. 내가 남자 심상정이야 내가. 김동연이나 김경수도 그러는 거고. 김경수는 당 안에서 그죠? 경쟁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재명 이제 캠프에 이제 그죠? 우리도 뭐 선대위원장 달라. 공동 선대위원장은 내가 해야 되겠다. 요런 게 있는 거고. 문재인은
뭡니까, 뭐 중재하는 척 하면서, 그죠? 이재명 대표 불러갖고 뭐 듣기 좋은 얘기 좀 해주고. 이게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목표는, 공동의 목표는 자기 집은 챙기기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래봐야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예 완전히 눌러놔야 돼요. 제가 뭐 본선 결과에 제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은 저도 조회수를 따지면 그래도 2만, 3만 뭐 이 정도 조회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이, 진보 민주 유권자들이 무슨 저 새끼들한테, 그죠? 뭔가 쓸데없는 기대를 하거나, 아량을 베풀거나, 무슨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불러보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세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제대로 된 통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협박질하고 큰소리 치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쫄 필요 없고, 네, 더 강하게 맞부딪혀서, 그래, 니네 따로 나오려면 나와. 이재명 집권 저지에 총력을 다하든, 사력을 다하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해봐. 그 다음에 우리는 제가 국민연합 말씀드리잖아. 국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저걸 눌러놔야 돼요. 저 새끼들이. 김경수도 그렇고 김동연도 설치고 다니는데 유권자의 힘으로 눌러버려야 돼. 제압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은 못 설쳐. 그럼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누가 캠프에 안 받아준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통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헌정 수호 연대, 반헌정 세력과 맞서는 헌정 수호 연대를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민주당, 민주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이준석, 한동훈까지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폭넓게 손잡겠다. 물론 걔네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메시지잖아.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분수에 맞는 요구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이제 김민석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종종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수순은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못 막아요. 그죠? 못 막아. 다 알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선에 대통령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 문 닫아야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의 힘을 빼는 거지. 대통령 힘 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려고 한다. 자신들이 지분을 상당히 차지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청와대 안에, 용산이 될지 청와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유배를 시키는 거야. 대통령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당대표나 국회의원 시절처럼 진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고 얘네들이 이재명을 청와대 안에 고립시키자. 힘을 빼놓자. 요런 목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당권을 탈환하자. 당권을 탈환하자라는 게 또 목표가 있다. 그래서 대권은 뺏기면 5년 뒤에 찾아오면 돼요. 그런데 당권을 한번 뺏기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근데 이번에 친문 386이 민주당의 지들이 당권파 주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공천혁명을 통해서 싸그리 이제 쫓겨났어. 그 당권을 뺏겼어요. 이게 더 커. 이게 더 중요해.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서 대선에 출마하면 당대표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당대표는 누가 해요?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되죠. 그죠? 당장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돼서 당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대선 때까지. 그럼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를 하게 되잖아요. 전당대회를 했을 때 김경수의 몸집을 키워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어 보겠다. 제가 볼 때 이런 계획이야. 그래서 당권을 탈환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공천, 총선 공천, 여기서
다시 수박들 끌어 모아가지고 뭐 통합이 어쩌네 저쩌네 포용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싹 다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냥 지들한테 다 공천 주고, 응?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시키고,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이건 안 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경수가 노리는 건 뭐냐면 지 체급을 지금 뭐 그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 계획인 거지. 누구나 다 계획은 있잖아. 처음 학기 전에는. 예? 그래서 김경수의 체급을 키운 다음에 김경수의 책임을 키운 다음에 자 당대표를 내보내려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어렵게 당원들이 되찾은 당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친문이 당권을 뺏긴 게 아니에요. 우리 당원들이 당권을 되찾아온 거야. 이걸 또 친문 386들에게 넘겨줄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면 우리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인물이 또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정치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총리도 마찬가지, 총리도. 총리도 지금 뭐, 김동연이 제가 볼 때는 침발르는 것 같아. 제 느낌적 느낌은, 기재부 장관도 했으니까, 경제부총리를 했었나요? 예. 아무튼, 김동연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 주세요. 이거지. 그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총리 김동연, 예? 당대표 김경수. 이거는 대선 하나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확실히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총리도 이재명 대표와 뜻을 함께 하면서 개혁을 누구보다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총리가 되도록 해야 돼. 개파들끼리 지분 나눠먹기 식으로 총리를 인선을 해놓으면 결국은 문재인 시즌2밖에 안 됩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의 그 환상의 조합. 나라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도 있다. 그래서 당대표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제 말이 다 맞다가 아니고, 누구나 다 의견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민주사회에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기 로파리들 몰려와가지고 또 발광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지켜보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적임자더라. 라는 제 판단이야, 이건.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더 훌륭한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당은 김민석이 맞는 게 맞다, 지금. 경륜으로 보나, 지적 능력으로 보나. 그래서 여기 이제 김민석 당대표를 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론 이제 총리는 대통령이 이제 직접 뭐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면 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는. 뭐,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김동연만 아니면 돼. 예? 그래서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니,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니, 그건 됐고, 그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총리를 투표를 해가지고 경선을 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 그건 이재명 대표를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어쩐다,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전적으로 믿으니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잘 하겠지 생각을 하면 되고, 추미애 총리 이런 의견도 올라오시는데, 예. 추미애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장 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들이 얘기해놓고, 예? 이제 우원식이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추미애가 한번 해야지 뭐. 그래서 추미애 국회의장, 야 이거 좋네 진짜. 예? 이재명 대표, 추미애 국회의장, 김민석 당대표, 최한욱 총리. 예, 농담이에요, 이것도. 진지하게. 제가 원체 이 정치적인 식견이 높고,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까, 이런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예, 총리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잘 이제 선택을 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도와야 된다. 어떤 식으로 돕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돕는 거예요. 초장에. 이재명 대표는 굿캅, 포용하고 가야 되잖아. 이재명 대표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습니까? 저 같은 놈이 손에 피 묻히고 칼잡이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인간 부처, 이런, 포용하고, 인간 예수,
민주당의 예수 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고 이 칼잡이는 저같이 진짜 그 잃을 게 없는 놈들이 그냥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러고 다니는 거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저랑 합세를 해서 요거 수박 세력들 또 이 기회에 지금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벌써부터 무슨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윤석열 탄핵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거 설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때 지려밟아야 돼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아, 요즘 뭐 완전 수박 파티입니다. 수박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더 문재인 얘기를 오늘 요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 뭐 방송을 해도 끝이 없네. 이거 보세요. 이래 놓고 자, 이런 게 나와 지금. 김부겸, 정세균, 박용진이 동참한 비명계 플랫폼 출범. 민주당도 이재명도 위기다. 대안과 희망 포럼이라고. 예. 이게 무슨 뭐 비명계 플랫폼이 아니라 수박밭이죠. 예. 수박밭을 또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묶여 있잖아 이렇게 얘네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원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문재인을 필두로 해서 예, 김부겸, 정세균, 뭐 임종석, 김경수, 김동연, 뭐 박용진 얘네들이 결국은 한 팀인 거야. 결국은 한 팀. 그러면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누구는 어르고 누구는 달래고 누구는 때리고 아주 생쇼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이크가 많이 커요? 제가 열려면 또 마이크가 커지지. 요 정도 하고, 예. 제가 그 인터뷰, 문재인 인터뷰 거짓말 아니냐. 조국 아니면 문재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이 거짓말 한 것으로, 뭔가 강력히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증언이 나왔어요. 예. 박지원 의원이, 당시에, 당시에 있었던 일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있었던 일을 최근에 매불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예, 증언 박지원 전 원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문재인이 조국한테 독박을 씌우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조국이 추천을 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예, 증언을 했는데 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요 영상 박지원 의원의 증언을 좀 들으신 이후에 예. 진짜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이러면? 아니 수차 얘기해. 아 진짜요? 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드려라. 네. 내가 그런다고. 오. 윤석열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죽인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죽는다. 우와. 내가 그러더라고 해라. 우와. 그랬더니 조국 민정수석이 가서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나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나의 철학은 측근이나 친인척의 비리가 있을 때는 검찰에서 수사해서 조사해서 밝혀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네. 그런 철학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도 저는 설득했다고 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네. 참 좋은 철학이다. 그렇게 낭만적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당한다. 검찰 개혁을 할 때 조국 수석이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법무장관 됐단 말이에요. 네. 저한테 찾아와서 네. 검찰총장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 한 사람 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좀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대표입니다. 박지원 대표 당신이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도 몇선한 정당 대표가 너희 힘으로 하겠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죠. 네. 하도 사정을 해서 제가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과 윤석열 네. 이 대화는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국내 정치 얘기는 못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은 윤석열을 칠 때가 됐습니다. 우와. 그렇죠. 쳐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해서 추윤 갈등 때요. 추윤 갈등 때 지금 갈등 전부터 전부터. 네. 아니 본인이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해서 예.
노영민 비서실장과 아. 함께 음. 말씀드려서 치자 오. 하고 했는데.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런데 어. 이제 거기부터 얘기 나오면 우리 내분이 생겨. 아. 네, 언젠가는 얘기하지만 네네네. 아, 지금은 아니다. 네, 안 윤석열 하시는 게- 대통령, 네. 안 아니, 하시는 게 윤석열 총장을 치기로 했는데. 노영민 어. 비서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네. 또 하기로 했는데 아. 스텝이 꼬인 거야. 네. 네. 아. 그래서 내가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인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칠러면 쳐버려야 된다. 와. 못 하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무 물러. 네. 자, 박지원 의원의 증언이에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국 윤석열을 임명할 시점에 있었던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윤석열은 문재인을 칠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들을 다 감옥 보낸 사람이 윤석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도 칠 수 있다. 이 얘기를 조국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국이 문재인에게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여튼 뭐 조국하고 문재인이 무슨 얘기를 나눴겠지. 그 뒤에 조국이 박지원 의원에게 문재인의 의사를 전달을 다시 해준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확인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조국은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대표는 박지원 원장의 의견에 박지원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윤석열은 문재인도 칠 사람이니 윤석열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문재인을 설득한 것 같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한 답변이 나는 뭐 친인척 비리가 있어도 뭐 당당히 수사받으면 된다. 이렇게 감싸면서 윤석열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박지원과 조국의 의견을 무시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관계가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한겨레 인터뷰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식 인터뷰가 끝난 뒤 좀 자유로운 대화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대단한 게 윤석열 말고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와 친했는데도 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때 조국 대표와 그 친한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그 사람을 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국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 사람이 봉욱 대검 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봉욱을 추천했으면 조국이 봉욱을 추천을 했으면 봉욱을 검찰총장을 시켰을 텐데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해서 윤석열을 본인이 임명을 하게 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잘못한 거잖아, 이거는.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 박지원 의원은 어쨌건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조국에게 전달을 했고 조국도 그런 취지로 윤석열을 설득을 했고 근데 문재인이죠. 문재인을 설득을 했고 근데 문재인이 난 그래도 괜찮다 해가지고 밀어붙인 거잖아, 이게. 밀어붙여가지고 윤석열을 본인이 조국은 반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박지원 의원하고 같은 뜻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조국은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밀어붙여가지고 윤석열을 임명을 한 거잖아. 그런데 왜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조국한테 이걸 다 뒤집어 씌우냐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제 와서 그래 문재인이 그러니까 조국이 추천을 했건 누가 추천을 했건 간에 결국은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것은 무조건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야.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니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사권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윤석열을 잘 몰랐다. 이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일이야, 이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지난 일인데?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굳이, 아니, 이게 쪽팔려서? 단지? 조국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것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윤석열을 추천한 건 조국이다라고 본인이 해놓고 다 뒤집어 씌웁니까? 이런 거짓말을 왜 하죠? 아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원체 좋다 보니까 강하게 못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뭐 그렇게 이제 믿어왔어. 응? 문재인이 좀 물러가지고 그냥 사람 좋기만 하고 이미지 관리만 하고 이러니까 이제 험한 일은 자기가 손을 못 대고 그렇게 이제 민기적 거리다 보니 결국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지경까지 간 것 아닌가.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고구마 문재인이라고 그러잖아. 응? 사람이 좀 미련해서 이런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문재인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 사람 대단히 음흉한 사람이야. 교활한 사람이고. 자, 이 상황을 윤석열 정권의 창세기죠. 윤석열 정권의 창세기를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잖아.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 누가 세 사람이냐? 자, 문재인. 인사권자니까 당연히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으로서 당시에 인사검증을 했으니까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당사자. 당사자니까 윤석열도 잘 알겠지. 그리고 그런 보도도 있어요. 윤석열과 문재인이 독대를 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윤석열 쪽에서 증언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증언도 있어. 이 세 사람이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윤석열 감옥 갔어. 조국 감옥 갔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갑자기 입을 열어요. 그동안 온 국민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하다고 아우성을 칠 때 딱 쌩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뭉개고 있었던 사람이 조국, 윤석열 감옥 가니까 자기가 입을 열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 거짓말이야. 아니 거짓말인 게 이거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박지원이 거짓말한 건가? 조국도 거짓말, 박지원도 거짓말,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도 거짓말, 문재인을 제외하고는 다 거짓말하는 건가 지금? 이 문제 간단하잖아.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상황이 정리가 되잖아.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당시 조국은 윤석열 임명을 반대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보도가 나와서 확인된 바야. 근데 이제 와서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했다고? 그래서 조국하고 가까운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했으면 그 사람을 추천을 했으면은 임명을 했을 텐데. 그리고 다 떠나서 이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지금? 찌질하게? 이게 단지 사람이 찌질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원장이 했던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윤석열을 칠 때가 됐다.
그동안 이제 노영민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꾸 이제 문재인을 배제하고 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창세기를 해석을 해보면 뭐 비서실장이랄지 국무총리랄지 그러니까 이낙연,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욕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노영민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을 당해했고 추미애 장관하고도 접촉을 했고 이낙연과도 접촉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이 농간을 부린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 임종석, 노영민 이런 애들이 장난질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이제는 윤석열을 쳐야 될 때가 왔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노영민은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야. 노영민까지. 그러면 일단 노영민 전 비서실장한테는 미안합니다. 예, 그동안 너무 욕을 했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노영민은 일단 노영민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여기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거잖아. 윤석열을 잘라야 된다라고 의견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그와 관련해서는 박지원 원장이 이제 말을 아꼈어요. 이제 내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못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내분이 날 때 나더라도요. 얘기를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문재인이 도대체 뭘 숨기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추윤 대첩 때 윤석열을 못 자른 이유에 대해서 당에서 우왕좌왕해가지고 당사자들 추미애 장관이 우왕좌왕해가지고 뭐 역풍을 맞고 때를 놓쳤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오늘 딱 저녁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지금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잖아. 문재인이 끝까지 윤석열을 비호한 거 아닙니까? 임명 때부터 추유 갈등 때까지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비호를 하고 방파제 역할을 해온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면서 이걸 엉뚱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이게 전직 대통령 민주당의 원로라는 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거는 상황이 달라진 문제라고 봐요. 인터뷰 전까지는 궁금한 거였지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하자 뭐 이런 차원의 문제였다라면은 지금 저거는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는 데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을 모략한 거 아닙니까? 조국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추미애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음해 모략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 음해 모략을.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동지들을 다 음해 모략하고 다니는 거잖아. 자기 살려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윤석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드네요. 윤석열도 감옥에 있고 조국도 감옥에 있어서 이제 저때 상황을 증언할 사람이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기 어려워서 저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감옥에 있다고 해서 이런 인터뷰 내용을 조국 대표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이 거짓말을 한 이상 저는 이제 진실 공방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왜 과거지사를 들춰내가지고 뭐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죠?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하신 말씀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축구할 때 축구할 때 그걸 왜 들고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축구할 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 예, 과거를 잊은 정당에게는 집권이 없습니다. 자, 오늘 독설 데이트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오늘 밤에도 방송합니다. 10시 30분 독설 라이트로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나이스 졸리 르네상스 유신 볼케이노 볼까 유콩줄리 서천은 날이 들게 그저 줄리였네 나이스 졸리 춘장에 비즈니스 영화 그 엄마의 크다 10원짜리 한잔 피줄리었네 Nice Julie